서울의 성북동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5층. 김민지는 창문 밖으로 내리는 차가운 가을비를 바라보았다. 10살의 민지는 어머니 김지영이 매일 아침 해진 재킷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다. 그 재킷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입어서 솜이 삐져나오고 있었고 다가오는 한국의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엄마, 오늘도 그 재킷만 입고 가요? 민지가 물었다. 지영은 딸에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이것으로 충분해. 버스 안은 따뜻하니까. 하지만 민지는 어머니의 손이 차갑다는 것을 알았다. 지영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카페에서 아침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청소 일을 했다.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늦게까지 일했다. 3개의 일자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활은 여전히 빠듯했다. 민지는 학교에서 돌아온 후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익숙했다. 그녀는 숙제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오늘 그녀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곧 겨울이 올 것이고 어머니는 따뜻한 코트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새 코트를 살 여유는 없었다. 민지는 어머니의 낡은 재킷을 바라보았다. 팔꿈치 부분이 닳아 있었고 지퍼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추위에 떨지 않도록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학교가 끝난 후 민지는 평소와 다른 길을 택했다. 그녀는 부유한 동네인 강남 근처의 골목길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비싼 아파트와 고급 상점들이 있었다. 민지는 그 동네 사람들이 종종 좋은 물건들을 버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아파트 단지 뒤쪽의 대형 쓰레기통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며칠 동안 계속 확인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인내심이 보상받았다. 한 고급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 수거장 근처에서 민지는 깨끗한 비닐봉지에 쌓인 무언가를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자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고급스러운 여성용 코트였다. 캐시미어 소재로 만들어진 진한 네이비 색상의 코트는 거의 새 것처럼 보였다. 민지는 코트를 들어올려 자세히 살펴보았다. 태그가 아직 붙어 있었고 유명 브랜드의 것이었다. 그녀는 즉시 이것이 어머니에게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코트는 깨끗했고 손상된 곳이 없었다. 누군가 실수로 버렸거나 옷장 정리 중에 처분한 것처럼 보였다. 민지는 망설임 없이 코트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고 집으로 서둘러 갔다. 그녀의 가슴은 흥분으로 뛰었다. 이제 어머니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집에 도착한 민지는 코트를 꺼내 다시 살펴보았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웠다. 부드러운 감촉, 깔끔한 재단, 완벽한 스티치. 어머니의 키에 맞을 것 같았다. 민지는 코트 안쪽을 살펴보다가 안주머니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그녀는 안주머니를 확인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무언가를 만졌다. 봉투였다. 민지는 봉투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상당한 양의 현금이 들어있었다. 10만 원짜리 지폐 여러 장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봉투 안에는 또한 학생증과 작은 쪽지가 있었다. 학생증에는 박서연 강남국제학교 16세라고 적혀 있었다. 사진 속의 소녀는 교복을 입고 밝게 웃고 있었다. 쪽지에는 귀여운 글씨체로 용돈 모은 돈, 크리스마스에 어려운 아이들 돕기 위해라고 적혀 있었다. 민지는 갑자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코트와 돈은 분명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돈은 자선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딜레마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이 돈이 그녀와 어머니의 가장 시급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코트를 살 수 있고 어쩌면 몇 달 동안의 임대료도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민지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창밖에서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봉투 안의 돈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몇 달 동안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액수였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학생증 속 소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 소녀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 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민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이 돈은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한 거야. 그녀는 코트와 봉투를 조심스럽게 다시 가방에 넣었다. 어머니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볼 것이다. 어머니는 항상 올바른 일을 알고 있었다. 지영은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딸을 보자 미소를 지었다. 민지야, 오늘 어땠어? 지영이 물었다. 민지는 망설였다. 그녀는 어머니가 화를 낼까봐 걱정했다.
쓰레기통 근처를 뒤지는 것은 어머니가 금지한 일이었다. 엄마, 제가 오늘 뭔가를 발견했어요. 민지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먼저 약속해 주세요. 화내지 않기로. 지영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무슨 일이야? 민지는 가방에서 코트를 꺼냈다. 엄마를 위한 겨울 코트를 찾고 있었어요. 엄마의 재킷이 너무 낡았고 겨울이 곧 올 거니까요. 지영의 눈이 커졌다. 민지야, 이게 어디서 난 거야? 강남 근처 아파트 쓰레기통 옆에서 발견했어요. 민지가 고백했다. 버려진 것 같았어요. 깨끗하고 새 것 같았어요. 엄마가 따뜻하길 바랐어요. 지영은 코트를 살펴보았다. 그것은 확실히 고급스러웠고 그녀가 평소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우려로 바뀌었다. 민지야, 쓰레기통을 뒤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위험할 수 있어. 알아요, 엄마. 하지만 엄마가 너무 추워 보였어요. 그리고 민지는 망설였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녀는 봉투를 꺼내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지영은 봉투를 열고 그 내용물을 보고 숨을 들이켰다. 이것도 코트 안에 있었어? 그녀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주머니에 있었어요. 학생증도 있고 쪽지도 있어요. 이 돈은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한 거래요. 그리고 코트는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지영은 쪽지를 읽고 학생증을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에 자부심의 빛이 스쳤다. 민지야, 네가 한 생각이 뭐니? 지영이 조용히 물었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다. 우리가 이걸 돌려줘야 해요, 그렇죠? 이건 우리 것이 아니니까요. 지영은 딸의 손을 잡았다. 네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아. 나를 위해 코트를 찾으려고 했다니. 정말 감동이야. 하지만 맞아. 이건 우리 것이 아니야. 그리고 이 돈은 특별한 목적을 위한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실망했지만 어머니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학생증에 있는 주소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지영은 학생증을 다시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다. 학교 이름이 있네. 내일 그 학교에 연락해 볼게. 아마 그들이 이 학생의 가족과 연락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코트와 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을 되돌려주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머니가 추운 겨울을 어떻게 견뎌낼지 걱정되었다. 어쩌면 그 가족이 고마워할지도 몰라. 그녀는 생각했다. 어쩌면 작은 보상을 줄지도 몰라. 아니면 최소한 엄마에게 그 코트와 비슷한 것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라도. 하지만 그녀는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다. 그들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해야 했다. 그것이 어머니가 항상 가르쳐온 방식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민지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전에 강남국제학교에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학생 서연의 가족과 연락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학교 직원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지영이 상황을 설명하자 도와주기로 했다. 그날 오후 지영은 학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들은 박서연의 가족에게 연락했고 그 가족은 매우 놀라고 고마워했다. 그들은 지영과 민지가 그날 저녁 그들의 집을 방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영은 편의점 관리자에게 그날 저녁 몇 시간 동안 휴가를 요청했다. 그녀는 상황을 설명했고 관리자는 이해심 있게 동의했다. 민지야, 오늘 저녁에 그 가족을 만나러 갈 거야. 지영이 딸에게 말했다. 코트와 돈을 돌려줄 거야. 민지는 긴장했지만 흥분도 되었다. 그녀는 박서연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 학생증 사진 속 소녀는 친절해 보였다. 어쩌면 그들은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엄마,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민지가 물었다. 지영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항상 네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 돈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야. 그리고 그 돈은 특별한 목적을 위한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웠고 자신도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걱정이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어머니의 낡은 재킷은 여전히 문제였다. 그들은 저녁에 깔끔하게 차려입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민지는 이전에 그런 곳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 높은 건물들, 화려한 로비, 예의 바른 경비원들. 그것은 마치 다른 세계와 같았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다. 문을 두드리자 품위 있게 생긴 중년 남성이 문을 열었다. 김지영 씨와 민지 양이군요. 그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저는 박준호입니다. 서연의 아버지죠. 박준호는 지영과 민지를 넓은 거실로 안내했다. 민지는 그곳의 모든 것에 압도되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펼쳐졌다. 고급스러운 가구들, 예술작품들, 그리고 그녀가 텔레비전에서만 보았던 최신 기술 기기들이 있었다. 앉으세요, 준호가 말했다. 자, 한 잔 어떠세요? 지영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민지는 소파에 앉았다. 그것은 그녀가 앉아본 것 중 가장 부드러운 소파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코트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준호는 그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서연이 곧 올 거예요. 그녀는 학교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오는 중이에요. 그동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우선 여러분의 정직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드문 일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지영이 말했다.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는 그 코트를 2주 전에 잃어버렸어요. 그녀의 학교에서 자선 행사가 있었고 그녀는 그곳에 참여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코트가 없어진 것을 알았죠. 그녀는 완전히 상심했어요. 코트가 비싸서요? 민지가 물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 코트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건 단지 물건일 뿐이니까요. 그녀는 안주머니에 있던 돈 때문에 상심했어요. 그녀는 6개월 동안 용돈을 모아왔어요. 크리스마스에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요. 민지의 눈이 커졌다. 정말로요? 네, 준호가 계속했다. 서연이는 특권을 가진 환경에서 자랐지만 다른 사람들이 덜 운이 좋다는 것을 알아요. 그녀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해요. 그 돈은 그녀에게 매우 중요했어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녀는 자신이 도우려고 했던 아이들을 실망시킨 것 같아 매우 슬퍼했어요. 지영은 감동받은 표정이었다. 당신의 딸은 매우 사려 깊은 사람이군요. 그녀의 어머니를 닮았어요.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5년 전에 우리를 떠났어요. 암이었죠. 그녀는 항상 서연이에게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가르쳤어요. 지영과 민지는 동정의 표정을 지었다. 그들도 상실을 알고 있었다. 민지의 아버지는 그녀가 5살 때 교통사고로 그들을 떠났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이 말했다. 준호는 감사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 저 왔어요. 밝은 목소리가 울렸다. 거실로 오렴. 서연아, 준호가 불렀다. 손님이 계시단다. 16세의 소녀가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학생증 사진처럼 생겼지만 더 키가 크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교복을 입고 있었고 긴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테이블 위에 코트를 보자 그녀의 눈이 커졌다. 제 코트! 그녀가 외쳤다. 어디서 찾으셨어요? 준호가 웃었다. 이분들이 네 코트를 가져왔단다. 김지영 씨와 그녀의 딸 민지야. 민지가 코트를 발견했고 그들은 그것을 돌려주기 위해 여기 왔단다. 서연은 민지에게 다가와 활짝 웃었다. 정말 고마워요. 어디서 찾았어요? 민지는 약간 당황했지만 대답했다. 강남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요. 쓰레기통 옆에 있었어요. 누군가 실수로 버린 줄 알았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떨어뜨렸나 봐요. 자선 행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날씨가 더워져서 코트를 벗었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특히 안에 있던 돈 때문에. 그녀는 테이블 위의 봉투를 보고 빠르게 확인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용돈을 모으고 계셨다고 들었어요. 민지가 말했다. 크리스마스에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요. 서연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학교의 자원봉사 동아리에 있어요. 우리는 매년 크리스마스에 지역 보육권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사요. 제가 이 돈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상심했어요. 다른 아이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없을까 봐 걱정했거든요. 지영은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마음씨가 아름답군요, 서연 양. 그런 어린 나이에 이미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다니. 서연은 수줍게 웃었다.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알아요. 그리고 그만큼 돌려주고 싶어요. 준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영에게 물었다. 혹시 차 말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시겠어요? 우리 요리사가 오늘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어요. 지영은 망설였다. 감사하지만 우리는 이미 충분히 시간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민지는 내일 학교에 가야 하고요. 제발요, 서연이 간청했다. 저에게 큰 도움을 주셨어요.
적어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게 해주세요. 민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배가 고팠고 이 아름다운 아파트에서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지영은 딸의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우아한 식당으로 이동했다. 테이블은 이미 4사람을 위해 세팅되어 있었다. 요리사는 한식과 서양식이 혼합된 정교한 코스 요리를 준비했다. 식사하는 동안 그들은 대화를 나누었다. 서연은 민지에게 학교와 취미에 대해 물었다. 민지는 처음에는 수줍었지만 곧 편안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두 소녀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다. 둘 다 책을 좋아했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즐겼다. 준호는 지영에게 그녀의 일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겸손하게 3가지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매우 인상적이군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딸을 훌륭하게 키우고 계시네요. 민지는 정직하고 용기 있는 아이로 보여요. 지영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는 서로가 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준호는 지영에게 물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종류의 일을 하시는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전문 분야나 기술이 있으신가요? 지영은 살짝 당황했지만 대답했다. 대학에서 회계를 전공했어요. 하지만 민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전일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특히 어린 딸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유연한 시간대에 여러 일을 하게 되었어요. 준호의 눈이 밝아졌다. 회계요? 그건 매우 유용한 기술이군요. 사실 제 회사에서 회계 부서의 인력이 필요해요. 관심 있으신가요? 지영은 놀랐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몇 년 동안 그 분야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기술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급여는 좋고 근무 시간은 유연해요. 민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올 수 있을 거예요. 지영은 말문이 막혔다. 이것은 그녀의 꿈이었다. 전문 분야에서 일하면서도 딸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일자리. 하지만 그녀는 의심스러웠다. 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는 감사하지만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준호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정직한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당신과 당신의 딸은 오늘 그 특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제 직관을 믿어요. 당신은 열심히 일하고 현명하고 윤리적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 회사에 필요해요. 지영은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감사할 필요 없어요. 준호가 말했다. 이건 자선이 아니에요. 이건 비즈니스예요. 저는 좋은 직원이 필요하고 당신은 그 자격이 있어요. 모레 제 사무실로 오셔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게 어떨까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들은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서연은 민지 옆에 앉았다. 민지야, 나한테 아이디어가 있어. 서연이 말했다. 내가 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도와줄래? 너는 네 동네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알고 있을 거야. 우리가 함께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민지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 같아요. 서연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는 팀이 될 수 있어. 내가 자원을 제공하고 네가 어디에 가장 필요한지 알려주는 거야. 우리가 함께라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민지는 흥분했다. 그녀는 동네의 여러 가족들을 생각했다. 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보는 친구 수진이, 할머니와 함께 사는 준호, 항상 낡은 옷을 입는 유나. 그들 모두 도움을 필요로 했다. 저도 도울 수 있어요. 민지가 말했다. 제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요. 서연은 웃었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단순히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고 싶어. 준호는 두 소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지영에게 말했다. 우리 딸들이 이미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네요. 지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현명한 것 같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많아요. 밤이 깊어가고 지영은 시계를 보았다.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환대에 그리고 일자리 제안에도요. 내일 학교 끝나고 놀러 와도 돼요? 서연이 민지에게 물었다. 민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민지가 대답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준호는 쇼핑백을 가져왔다.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지영은 망설였다.
이미 충분히 해주셨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제발 받아주세요. 서연의 마음이에요. 지영은 쇼핑백을 받았다. 안에는 우아한 상자가 있었고 그 안에는 아름다운 캐시미어 코트가 있었다. 지영의 것. 그것은 그녀가 반환한 코트와 비슷했지만 다크 그린 색상이었다. 이건. 지영이 말을 더듬었다. 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제가 골랐어요. 이제 겨울이 오고 있잖아요. 아무도 추위에 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준호는 그들을 아파트 로비까지 데려다 주었다. 지영과 민지가 밖으로 나갔을 때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았다. 그날 아침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기회와 우정을 가지고 있었다. 엄마, 우리가 옳은 일을 했죠? 민지가 물었다. 지영은 딸을 안아주었다. 그래, 우리는 옳은 일을 했어. 그리고 때로는 좋은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도 해. 민지는 웃었다. 그녀는 서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선행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지영은 새 코트를 입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맞았고 그녀를 따뜻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한 것은 딸의 행동이었다. 민지의 선한 마음과 정직함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들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지영은 내일 있을 잠재적인 새 직장에 대해 생각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기회였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민지의 발견과 그들의 정직한 결정 덕분이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민지가 말했다. 어머니의 생각을 읽은 듯이. 당신은 회계사로서 훌륭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 친구들도 있어요. 지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럴 것 같구나. 우리 삶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 버스가 다가오는 것을 보며 지영은 그들의 운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직함과 친절함의 결과였다. 그들이 버스에 올라타며 그녀는 미래가 갑자기 더 밝아진 것을 느꼈다. 민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단순히 어머니를 위한 코트를 찾으려고 했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연결고리가 될 줄은 몰랐다. 그녀는 내일 서연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했다. 그들이 함께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지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민지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인지 새삼 깨달았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민지는 깊은 도덕적 나침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이 새로운 길로 인도했다. 버스가 그들의 동네로 향하는 동안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각자 그날의 놀라운 사건들을 곱씹으며 때로는 작은 결정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정직함은 항상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집에 도착하자 그들의 작은 아파트는 이전과 같아 보였지만 무언가가 달라졌다. 그것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지영에게는 잠재적인 새 직장이, 민지에게는 새 친구가,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는 더 밝은 미래가. 자러 가자, 민지야, 지영이 말했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평소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그들은 그들의 빛을 찾았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어제의 사건들이 꿈이 아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부엌으로 가자 그녀는 어머니가 이미 일어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영은 새 코트를 바라보고 있었다. 좋은 아침, 엄마, 민지가 말했다. 지영은 딸에게 미소를 지었다. 좋은 아침, 우리 딸, 일찍 일어났구나. 오늘 기분이 어때요? 민지가 물었다. 지영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솔직히 조금 긴장되고 조금 두렵고 하지만 주로 희망적이야. 오늘 박준호 씨의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볼 거야. 민지는 흥분했다. 엄마가 일을 얻게 될 거예요. 엄마는 정말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니까요. 지영은 웃었다. 고마워, 민지야.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면접을 봐야 해.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지영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보관해둔 정장을 꺼냈다. 그것은 약간 구식이었지만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보였다.
예쁘네요. 엄마, 민지가 말했다. 지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이제 학교 갈 준비해야지. 오늘 서연이를 만나게 될 거잖아.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새 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이 기대되었다. 서연은 부유했지만 친절하고 진정성 있게 보였다. 지영은 민지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박준호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그것은 강남의 현대적인 고층 건물이었다. 파크 인더스트리스라는 글자가 로비에 크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다. 리셉션 데스크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아, 김지영 씨, 리셉셔니스트가 말했다. 박준호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20층으로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지영은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큰 기회였다. 그녀는 몇 년 동안 전문직으로 일하지 않았지만 회계 지식은 여전히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20층에 도착하자 우아한 사무실 공간이 그녀를 맞이했다. 또 다른 리셉셔니스트가 그녀를 박준호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준호는 책상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다. 김지영 씨,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그들은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준호는 그의 회사와 그녀가 맡게 될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파크 인더스트리스는 다양한 사업을 하는 대기업이었다. 부동산, 기술, 그리고 무역. 지영은 회계부서에서 일하게 될 것이며 처음에는 수습 기간을 거치게 될 것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호가 말했다. 당신의 경험 부족이 약간의 우려사항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의 성격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직함과 성실함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자질은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이죠.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급여는 월 350만 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3개월 수습 기간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하지만 민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올 수 있도록 유연성을 드리겠습니다. 지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급여는 그녀가 현재 3개의 일자리에서 버는 것보다 훨씬 많았다. 그리고 근무 시간은 민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손을 흔들었다. 고맙지 마세요.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여기서 가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이죠. 현재 직장에 통보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은 악수를 나누었고 지영은 사무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울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즉시 현재의 새 직장에 연락하여 사직 의사를 전했다. 그들은 실망했지만 이해했다. 그녀는 항상 성실한 직원이었고 그들은 그녀의 새로운 기회를 축하해 주었다. 한편 민지는 학교에서 평소와 다른 날을 보내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자 그녀는 교문 앞에서 서연을 발견했다. 고급 교복을 입은 서연은 학교 앞에서 눈에 띄었다. 민지야, 서연이 불렀다. 여기야.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어떻게 여기 왔어요? 서연은 웃었다. 운전기사가 나를 데려다 줬어. 너희 학교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 우리 집에 갈래? 아빠가 우리를 데리러 오라고 운전기사에게 말했어. 민지는 흥분했지만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엄마에게 말해야 해요. 이미 했어, 서연이 말했다. 아빠가 너희 엄마에게 연락했어. 저녁 식사 전에 너를 집에 데려다 줄 거래. 안심한 민지는 서연을 따라 근처에 주차된 검은색 고급 세단으로 갔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고 그들은 뒷좌석에 앉았다. 너희 학교는 어때? 서연이 물었다.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괜찮아요. 선생님들은 친절하시고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시설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학교는 시설이 정말 좋아. 하지만 때로는 너무 경쟁적이야. 모두가 항상 최고가 되려고 노력해. 스트레스가 많아. 민지는 서연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의 삶은 매우 달랐지만 각자 자신만의 도전을 가지고 있었다. 차가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서연의 집으로 올라갔다. 안으로 들어서자 서연은 민지를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다. 민지는 서연의 방에 압도되었다.
그것은 그녀의 전체 아파트보다 커 보였다. 킹사이즈 침대, 대형 책상, 최신 컴퓨터, 거대한 옷장, 그리고 자체 욕실까지 있었다. 와, 내 방은 정말 커. 민지가 말했다. 서연은 약간 당황한 듯했다. 그래, 때로는 너무 커. 혼자 있으면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어. 민지는 이해했다. 물질적 풍요로움이 항상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서연은 어머니 없이 자랐고 아버지는 바빴다. 그녀도 나름의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다. 자, 우리가 이야기했던 계획에 대해 생각해봤어. 서연이 말했다. 화제를 바꾸며 크리스마스에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거. 그녀는 책상으로 가서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스프레드시트가 표시되어 있었다. 내가 모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의 목록을 만들었어. 서연이 설명했다. 하지만 네 생각이 필요해. 네 동네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니? 민지는 생각에 잠겼다. 몇몇 친구들이 있어요. 수진이는 장애가 있는 동생이 있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의료비 때문에 항상 빠듯해요. 그리고 준호는 할머니와 함께 살아요. 그들은 항상 난방비를 걱정해요. 유나는 항상 낡은 옷을 입어요. 서연은 빠르게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이건 정말 도움이 돼. 이름, 상황, 그리고 어떤 종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지. 우리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 맞는 특별한 도움을 주고 싶어. 두 소녀는 1시간 동안 함께 일했다. 그들은 민지가 알고 있는 10가정의 목록을 만들었다. 각 가정의 상황과 필요한 것들을 기록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야, 서연이 말했다.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각 가정을 방문하고 그들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 그리고 나서 최선의 도움 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 민지는 감명을 받았다. 서연은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만들고 싶어 했다. 왜 이런 일에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민지가 물었다. 서연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 엄마 때문이야. 그녀는 항상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가르쳤어. 그녀는 많은 자선단체에서 일했고 항상 나를 데려갔어. 그녀가 돌아가신 후 나는 그녀의 일을 계속하고 싶었어. 그것이 그녀를 기억하는 방법이야. 민지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서연은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이제 내 이야기를 해줘. 네 아버지는 어디 계셔?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 주제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빠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엄마와 저만 있었어요. 서연은 민지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미안해. 그건 정말 힘들었을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그래요. 하지만 엄마는 정말 강해요. 그녀는 항상 저에게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코트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녀가 따뜻했으면 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민지. 내 나이에 이미 그렇게 사려 깊다니. 그들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두 소녀 모두 어린 나이에 상실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그들을 더 강하고 더 공감적으로 만들었다. 침묵을 깨며 서연이 말했다. 내 생각에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빠에게 회사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학교의 동아리 친구들도. 민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럼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건 단지 너와 나만의 일이 아니야. 우리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어. 내 세계의 자원과 내 세계의 지식을. 그들은 계속해서 계획을 세웠다. 서연은 아이디어로 가득 찼고 민지는 현실적인 통찰력을 제공했다. 그들은 완벽한 팀이었다. 저녁이 되자 서연의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서연이 인사했다. 안녕, 서연아. 준호가 대답했다. 민지도 여기 있구나. 안녕, 민지야.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민지가 공손하게 말했다. 준호는 웃었다. 그냥 준호 아저씨라고 불러도 돼.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니? 서연이 흥분해서 말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민지가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의 목록을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는 각 가정에 맞는 특별한 도움을 주려고 해요. 준호는 감명받은 표정이었다. 그거 훌륭한 아이디어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서연이 빠르게 말했다. 회사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쩌면 후원금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회사의 사회공헌팀과 이야기해 볼게. 그들이 지원해 줄 거야. 그리고 민지, 너희 어머니와의 면접은 잘 진행되었어. 그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할 거야. 민지는 기뻐했다. 정말요? 엄마가 일자리를 얻었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녀는 인상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그녀의 배경과 기술은 우리 회사에 같이 있을 거야. 민지는 기쁨에 가득 찼다. 어머니의 새 일자리는 그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더 이상 세 개의 일자리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구나. 준호가 말했다. 민지야, 우리와 함께 먹을래?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녀가 좋은 소식을 듣고 싶을 거예요. 준호는 이해했다. 물론이지. 내가 운전기사에게 너를 집에 데려다 주라고 할게. 저녁을 먹기 전에 서연은 민지를 현관으로 데려갔다. 내일 또 만나자.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많아.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내일 학교 후에. 서연은 민지를 꼭 안아주었다. 처음에는 민지가 놀랐지만 곧 그녀도 포옹을 돌려주었다. 너는 내 첫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이 속삭였다.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날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람. 민지는 감동받았다. 당신도 제 친구예요, 서연. 우리는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운전기사가 민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녀는 아파트로 서둘러 올라갔다. 문을 열자 그녀는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엄마, 민지가 외쳤다. 박 사장님이 말했어요. 엄마가 일자리를 얻었대요. 지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얻었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할 거야.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일자리는 필요 없을 거야. 급여가 정말 좋거든. 민지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꼭 안아주었다. 엄마, 정말 기뻐요. 이제 엄마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돼요. 지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거야. 서연이네 집에서는 어땠니? 민지는 흥분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들의 크리스마스 프로젝트 계획, 서연과의 대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든 목록에 대해. 지영은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드이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그렇게 열정적이라니 기쁘구나. 그리고 서연이는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아.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지영의 새 일자리, 민지의 새 친구,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들. 식사 후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했다. 그는 그들이 자랑스러울 것이다. 그들은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항상 정직하고 친절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삶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다. 엄마,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그 코트를 돌려준 것이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죠? 지영은 딸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다. 그래, 정말 다행이야. 그건 단지 옳은 일을 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친구들과 기회를 가져다 주었어. 때로는 작은 행동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그것을 이해했다. 정직함은 항상 보상받는다. 어쩌면 즉시는 아닐지라도 결국에는. 그리고 그들의 경우 그 보상은 기대 이상이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다. 지영은 이제 파크 인더스트리스에서의 첫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전문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흥분되었다. 민지는 어머니가 아침에 준비하는 것을 도왔다. 엄마, 정말 멋져 보여요. 민지가 말했다. 지영은 새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주말에 첫 급여 선금으로 구입한 것이었다. 지영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민지야. 조금 긴장되네. 괜찮을 거예요. 민지가 확신했다. 엄마는 정말 똑똑하시니까요.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은 후 지영은 민지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이전과 달리 그녀는 이제 민지를 데려다 준 후 카페로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대신 그녀는 강남의 파크 인더스트리스 본사로 향했다. 회사에 도착하자 인사부 직원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그녀에게 회사 아이디 카드, 노트북,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했다. 그런 다음 그녀를 회계부로 안내했다. 여러분, 새 동료를 소개합니다. 인사부 직원이 발표했다. 김지영 씨입니다. 회계부의 직원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들 중 한 명인 이수진이 그녀의 멘토가 될 것이라고 했다. 환영합니다, 지영 씨. 수진이 말했다.
제가 첫 몇 주 동안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지영은 안도감을 느꼈다. 수지는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지영에게 회사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박 사장님이 당신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수진이 점심시간에 말했다. 딸이 잃어버린 코트를 돌려주셨다고요. 그건 정말 훌륭한 일이었어요. 지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건 제 딸 민지가 한 일이에요. 그녀가 코트를 발견했고 돌려주자고 제안했어요. 수지는 감명받은 표정이었다. 당신의 딸은 훌륭한 가치관을 가진 것 같네요. 그리고 그런 정직함이 이 일자리로 이어졌다니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그날 하루는 지영에게 도전적이었지만 보람찼다. 그녀는 많은 새로운 정보를 배웠고 동료들은 모두 도움이 되었다. 퇴근 시간에 박준호가 그녀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첫날은 어땠습니까, 지영 씨? 그가 물었다. 지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좋았습니다, 사장님. 모두가 매우 친절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잘 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그리고 혹시 모르실 수도 있지만 서연이와 민지는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크리스마스 프로젝트에 매우 열정적입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지가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서연 양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정말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기회에 대해 매우 흥분해 있습니다. 준호의 눈에 자부심이 빛났다. 서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런 프로젝트를 계획해왔지만 항상 무언가가 부족했습니다. 이제 민지와 함께 그녀는 마침내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영은 그날 저녁 민지를 픽업하러 서연의 아파트로 갔다. 두 소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종이와 펜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엄마, 민지가 외쳤다. 첫날 어땠어요? 지영은 미소를 지었다. 좋았어, 민지야. 모두가 매우 친절했어. 서연이 일어섰다. 김 여사님, 어서 오세요. 저희가 뭘 하고 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지영에게 여러 종이를 보여주었다. 그것들은 계획, 목록, 그리고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따뜻한 마음, 따뜻한 겨울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서연이 설명했다. 크리스마스까지 10개의 가정을 도울 계획이에요. 각 가정마다 맞춤형 도움을 줄 거예요. 지영은 감명을 받았다.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구나. 민지가 흥분해서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첫 번째 가정을 방문했어요. 오늘 방과 후에요. 수진이네 가족이었어요. 그녀의 동생은 특별한 의료 장비가 필요해요. 서연이가 아버지의 회사를 통해 그것을 제공하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회사의 의료부서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단지 물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지영은 두 소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단순한 자선 이상의 것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내일은 준호네 집을 방문할 거예요. 민지가 말했다. 그와 할머니는 난방비 때문에 항상 추워요. 서연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서연이 웃었다. 우리는 에너지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지영은 두 소녀의 열정과 사려 깊음에 감동받았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고 있었다. 우리는 이것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길 바라요. 서연이 진지하게 말했다. 어빙빅. 우리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어요. 어쩌면 다른 학교와 지역사회로 확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민지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미 서연이 학교의 자원봉사 동아리와 이야기했어요. 그들도 참여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제 학교의 몇몇 친구들도요. 지영은 감동받았다. 두 소녀의 단순한 우정이 이제 더 큰 무언가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들은 두 다른 세계를 연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었다.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지 않을래? 지영이 제안했다. 우리 아파트는 여기처럼 크지 않지만 민지와 내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할 수 있어. 서연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저 정말 가고 싶어요. 제가 아빠에게 물어볼게요. 준호가 그때 거실로 들어왔다. 무엇을 물어봐야 하니 서연아? 돈더. 서연이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아빠, 내일 민지네 집에서 저녁을 먹어도 돼요? 김 여사님이 초대하셨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나도 초대받았나요, 지영씨? 지영은 살짝 당황했지만 빠르게 대답했다. 물론이죠, 사장님. 저희 집은 작지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릴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회사 밖에서는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준호 씨라고 불러주세요. 지영은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준호 씨. 그날 밤 민지와 지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내일의 저녁 식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뭘 요리할까요, 새엄마? 민지가 물었다. 지영은 생각에 잠겼다. 아마도 불고기, 잡채,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을 준비할게. 그리고 디저트로 팥빙수는 어떨까? 민지는 흥분했다. 완벽해요. 서연이는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그녀는 항상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지만 집에서 만든 음식을 좋아한대요. 지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 특별한 한국 가정식을 준비할게. 다음 날 학교가 끝난 후 민지와 서연은 준호의 집을 방문했다. 준호는 민지의 학교 친구로 할머니와 함께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들의 아파트는 춥고 습기가 많았다. 안녕하세요, 준호야. 민지가 인사했다. 이쪽은 내 친구 서연이야. 준호는 수줍게 인사했다. 그의 할머니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말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서연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들의 난방 상황에 대해 물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난방은 어떠세요? 서연이 물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비싸서 어려워요. 우리는 보통 한 방만 따뜻하게 하고 거기서 함께 지내요. 서연은 민지에게 의미심장한 눈짓을 했다. 그들은 이미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하고 있었다. 할머니, 서연이 말했다. 제가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요. 정부와 민간 기업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에너지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면 장기적으로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관심 있으세요? 할머니는 의심스러워 보였다. 그런 프로그램은 보통 비싸지 않나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다.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제 아버지의 회사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완전히 무료예요. 할머니는 놀랐다. 정말인가요? 그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서연은 할머니에게 프로그램에 대해 더 설명했다. 그것은 실제로 서연과 그녀의 아버지가 만든 것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더 넓은 프로그램의 일부인 것처럼 표현했다. 그렇게 하면 준호의 가족이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서연은 준호에게 그의 취미에 대해 물었다. 나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 그가 말했다. 하지만 좋은 미술 용품을 살 여유가 없어. 서연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 나도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 우리 학교에 미술 동아리가 있는데 항상 새 회원을 찾고 있어. 관심 있어? 준호는 흥분했지만 의심스러워 보였다. 노스타 맥스토 우페머스. 하지만 네 학교는 비싸잖아.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 서연은 웃었다. 리사트 누자. 동아리는 지역사회에 열려 있어. 그리고 모든 재료는 무료로 제공돼. 학교에서 지원하거든. 토요일마다 만나는데 한번 와볼래? 준호는 밝게 웃었다. 정말 좋을 것 같아. 고마워, 서연. 그들이 준호의 집을 떠났을 때 민지는 서연에게 물었다. 미술 동아리가 정말로 지역사회에 열려 있어? 우에크. 서연은 윙크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내가 곧 그렇게 만들 거야. 이미 선생님과 이야기했고 그는 아이디어를 좋아했어. 우리는 다른 학교에 재능 있는 학생들을 초대할 거야. 준호의 그림 실력을 봤어? 그는 정말 재능이 있어. 민지는 서연을 감탄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서연은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영은 일찍 퇴근해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민지는 아파트를 청소하고 테이블을 세팅하는 것을 도왔다. 그들의 작은 아파트는 깨끗하고 아늑했다. 엄마, 서연이 오늘 준호와 그의 할머니를 도왔어요. 민지가 말했다. 그녀는 그들의 난방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준호를 그녀의 학교 미술 동아리에 초대했어요. 지영은 미소를 지었다. 서연이는 매우 사려 깊은 아이구나. 그녀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찾고 있어. 네, 민지가 동의했다. 처음에는 그녀가 단지 부유한 소녀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저와 함께 일하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그녀는 제가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 도움이 필요하대요. 지영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희 둘은 좋은 팀이구나. 너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녀는 자원과 아이디어가 있어. 함께 너희는 정말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과 준호가 도착했다. 민지가 문을 열었다. 어서 와. 그녀가 인사했다. 서연은 밝게 웃었다. 그녀는 평소에 고급스러운 옷 대신 간단한 청바지와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준호도 편안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이게 뭐지? 민지가 서연이 들고 있는 상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서연이 웃었다. 디저트야. 내가 만든 거야. 민지는 놀랐다. 네가 요리할 줄 알아? 서연은 수줍게 웃었다. 사실 이건 내가 처음 만든 거야. 우리 집 요리사가 도와줬어. 잘 됐는지 모르겠어. 그들은 안으로 들어왔다. 준호는 지영에게 와인 한 병을 건넸다. 작은 선물입니다. 그가 말했다. 지영은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식사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앉으세요. 그들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지영은 불고기, 잡채, 그리고 여러 반찬을 준비했다. 음식의 향기가 아파트를 가득 채웠다.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서연이 말했다. 준호도 동의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가정식이네요. 그들은 식사를 시작했다. 서연은 첫 입을 먹고 눈을 크게 떴다. 이건 제가 먹어본 불고기 중 최고예요. 그녀가 외쳤다. 우리 집 요리사도 이렇게 맛있게 못 만들어요. 지영은 기뻐했다. 고마워, 서연아. 내 어머니의 비밀 레시피야. 준호도 감탄했다. 정말 훌륭합니다, 지영씨. 당신은 요리사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지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저 취미일 뿐이에요.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요리하는 것은 항상 즐거워요. 식사하는 동안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더 알게 되었다. 준호는 그의 아내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영은 민지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모두 상실을 경험했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았다. 당신과 민지가 정직하게 코트를 돌려준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윤호가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는 항상 민지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교훈을 마음에 새겼어요. 준호는 와인잔을 들었다. 정직함에 건배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새로운 우정에도요. 그들은 모두 잔을 들어 건배했다. 민지와 서연은 주스를 마셨지만 그들도 행복하게 참여했다. 디저트 시간에 서연은 그녀의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약간 모양이 고르지 않은 떡 케이크가 있었다. 내가 처음 만든 거라 좀 이상하게 생겼을 수도 있어. 그녀가 쑥스럽게 말했다. 민지는 조각을 집어 먹어 보았다. 맛있어. 정말 잘 만들었어, 서연. 모두가 떡 케이크를 맛보고 서연을 칭찬했다. 그녀는 기쁨으로 빛났다. 저녁이 끝날 무렵 준호는 지영에게 물었다. 회사에서의 첫 주는 어땠습니까? 지영은 미소를 지었다. 생각보다 좋았어요. 모두가 매우 도움이 되었고 저는 빠르게 배우고 있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동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할 때 서연은 민지에게 속삭였다. 내 집이 정말 좋아.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야. 우리 집은 너무 커서 때로는 차갑게 느껴져. 민지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언제든지 여기 올 수 있어. 네가 항상 환영받는다는 걸 알아.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민지. 네가 내 진짜 친구가 되어줘서 정말 기뻐. 문 앞에서 준호는 지영에게 말했다. 정말 즐거운 저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가정식을 먹었네요. 다음에는 제가 당신과 민지를 좋은 레스토랑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지영은 약간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기대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민지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박 사장님이 엄마를 데이트에 초대한 것 같아요? 지영은 얼굴이 빨개졌다. 아니, 그건 그냥 친절한 제안일 뿐이야. 그는 내 상사야, 민지야. 민지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그는 엄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드라마제 바이스. 이제 그만 설거지나 도와줘. 하지만 설거지를 하면서 지영은 생각에 잠겼다. 준호는 분명 매력적이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공통점이 있었다. 둘 다 한부모였고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강해졌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상사였고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왔다. 그날 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지난 몇 주를 생각했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그녀는 새 친구가 있었고 어머니는 좋은 직장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어머니를 위한 코트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때로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이해했다. 주말이 되자 서연과 민지는 그들의 따뜻한 겨울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들은 이미 수진이와 준호의 가정을 방문했고 이제 다른 가정들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토요일 아침 민지는 서연을 자신의 아파트에서 만났다. 서연은 평소와 달리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다. 청바지, 후드티, 그리고 운동화. 그녀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는 방문할 가정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를 바랐다. 계획이 뭐야? 민지가 물었다. 서연은 태블릿을 꺼냈다. 오늘 세 가정을 방문할 거야. 유나네, 민수네, 그리고 지훈이네. 각 가정마다 다른 필요가 있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는 항상 낡은 옷을 입어. 그녀의 가족은 4명의 아이가 있고 부모님은 모두 일하지만 여전히 빠듯해. 서연이 메모를 했다. 알겠어. 그럼 그들에게는 옷과 학용품이 필요할 것 같아.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도와야 해. 민지는 생각에 잠겼다. 유나는 패션에 관심이 많아. 어쩌면 우리가 패션 프로젝트를 하는 척하면서 그녀에게 옷을 줄 수 있을지도.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거 좋은 아이디어야. 내가 패션 잡지의 사진 촬영을 위해 모델을 찾는 척할 수 있어. 그리고 참가자들은 옷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이야. 그들은 계속해서 계획을 세웠다. 민수의 가족은 식료품이 필요했고 지훈이는 학습 장애가 있어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했다. 내 아버지의 회사에 교육재단이 있어. 서연이 말했다. 그들은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지훈이를 그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을지 알아볼게. 민지는 감탄했다. 너는 항상 모든 것을 위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구나. 서연은 웃었다. 그냥 내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내 통찰력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 너는 이 가족들을 알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있어. 그들은 함께 유나의 집으로 향했다. 유나는 민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11살 소녀였다. 그녀는 항상 형제자매에 물려받은 옷을 입었다. 유나의 집에 도착하자 서연은 약간 긴장했다. 그녀는 이전에 이런 이웃에 온 적이 없었다. 아파트는 작고 오래되었지만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다. 유나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민지야, 반가워. 이쪽은 누구니? 민지가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이모. 이쪽은 제 친구 서연이에요. 저희가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유나의 어머니는 서연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서연의 옷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녀의 행동과 말투에서 부유함이 느껴졌다. 들어오렴. 유나의 어머니가 말했다. 유나는 방에 있어. 그들은 작은 아파트로 들어갔다. 서연은 주변을 살폈다. 가구는 낡았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유나가 방에서 나왔다. 민지야. 무슨 일이야? 민지가 서연을 소개했다. 유나야, 이쪽은 내 친구 서연이야. 서연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서연은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섰다. 안녕, 유나. 나는 패션 잡지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어. 우리가 10대 패션에 대한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양한 스타일의 모델이 필요해. 민지가 네가 패션에 관심이 있다고 말해줬어. 유나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저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개성이 마음에 들어? 관심 있니? 사진 촬영은 다음 주말에 있을 거야. 그리고 촬영에 사용된 모든 옷은 모델이 가질 수 있어. 유나는 흥분했다. 네, 정말 하고 싶어요. 유나의 어머니는 의심스러워 보였다. 무료인가요? 숨겨진 비용이 있나요? 서연은 전문적인 태도로 대답했다. 민자스,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잡지의 프로모션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사실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도 지급됩니다. 유나의 어머니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지만 딸의 흥분된 표정을 보고 동의했다. 좋아요, 유나가 참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함께 가야 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부모님의 동의와 참석이 필요합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담긴 정보지를 가져왔어요. 그녀는 전문적으로 보이는 팜플렛을 건넸다. 그것은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가 만든
가짜 패션 잡지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였다.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였다. 그들은 유나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밖으로 나오자 민지가 웃음을 터뜨렸다. 와, 너 정말 설득력 있었어. 그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연기력이 좀 있나 봐. 이제 실제로 촬영을 준비해야 해. 내 아버지의 회사 마케팅 부서에 도움을 요청할 거야. 그들은 진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어. 민지는 놀랐다. 정말? 난 그냥 네가 윤에게 옷을 줄 방법을 찾는 거라고 생각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진짜가 될 거야. 그렇게 하면 유나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 그녀는 자선이 아닌 기회를 받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다른 아이들도 초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민지는 감탄했다. 서연은 단순히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도움을 주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민수의 집으로 향했다. 민수는 13살 소년으로, 그의 아버지는 최근에 직장을 잃었다. 그의 가족은 식료품과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이 필요했다. 민수의 집에 도착하자 그들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다. 서연은 식품회사의 시장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하는 척했다. 그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가정은 한 달 동안 무료 식품을 받을 수 있었다. 민수의 부모님은 기꺼이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그들의 식품 선호도와 쇼핑 습관에 대한 질문에 대답했다. 서연은 모든 것을 태블릿에 기록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말했다. 귀하의 가정은 우리의 시장 조사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주 2회 식품 배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민수의 부모님은 기뻐했다. 이것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이 떠난 후 민지는 서연에게 물었다. 이번에도 가짜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레이세스. 물론이지. 하지만 식품은 진짜야. 내 아버지의 회사가 소유한 식품 체인에서 제공할 거야. 그들은 이것이 시장 조사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프로젝트야. 그들의 마지막 방문은 지훈의 집이었다. 지훈은 8살 소년으로 학습 장애가 있었다. 그의 부모님은 그를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원했지만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번에 서연은 교육재단의 대표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녀는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저희 재단은 지훈이와 같은 아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잠재력은 있지만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요.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2번의 특별 교육 세션과 필요한 모든 교재를 포함합니다. 지훈의 부모님은 기뻐했지만 의심스러워했다. 이날이 바이드, 왜 우리 아들인가요? 어떻게 그를 알게 되었나요? 서연은 민지를 가리켰다. 민지가 저희 재단에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의 상황과 잠재력에 대해 매우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지훈의 부모님은 민지를 바라보았다. 정말이니, 민지야? 민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허베산, 지훈이는 정말 똑똑해요. 그는 단지 다른 방식으로 배우는 것뿐이에요. 그가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지훈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고마워, 민지야. 그리고 서연 양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지훈이는 다음 주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이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3번째 집을 떠났을 때 이미 오후가 되었다. 서연과 민지는 근처 공원에 앉아 그들의 성과를 되돌아보았다. 오늘 정말 잘했어, 민지가 말했다. 3 가정 모두 도움을 받게 될 거야. 서연은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자선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을 거야. 그들은 기회를 얻는 거지. 민지는 서연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다 생각해냈어? 넌 정말 창의적이야. 서연은 부드럽게 웃었다. 내 어머니에게서 배웠어. 그녀는 항상 사람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았어.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은 쉽지만 그것은 종종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 진정한 도움은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머니는 정말 현명한 분이었나 봐.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랬어. 난 매일 그녀가 그리워. 하지만 이렇게 그녀의 일을 계속하면 그녀가 여전히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아. 민지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지금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들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두 소녀 모두 어린 나이에 상실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그들을 더 강하고 더 공감적으로 만들었다. 침묵을 깨며 서연이 말했다. 다음 주말에는 더 많은 가정을 방문할 거야. 그리고 유나를 위한 패션 촬영도 준비해야 해.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있어. 그렇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레이세스. 그래,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수록 더 많은 필요를 보게 될 거야. 하지만 한 번에 한 가정씩 우리는 변화를 만들 수 있어. 그들은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서연은 민지의 아파트까지 함께 걸었다. 내일 또 보자, 서연이 말했다.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많아.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일 보자. 서연이 떠난 후 민지는 아파트로 들어갔다. 그녀는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오늘 어땠어? 지영이 물었다. 민지는 흥분해서 그들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서연의 창의적인 접근 방식과 그들이 방문한 새 가정에 대해 설명했다. 지영은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너와 서연이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있구나. 너희는 단순히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만들고 있어. 서연이는 정말 대단해요. 민지가 말했다. 그녀는 부유하지만 그저 돈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녀는 항상 사람들의 존엄성을 존중해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훌륭한 부모님에게서 잘 자랐구나. 박준호 씨도 매우 사려 깊은 사람이야. 민지는 장난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엄마 박 사장님이 엄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영은 얼굴이 빨개졌다. 민지야, 그만해. 그는 내 상사야. 하지만 그는 항상 엄마에 대해 물어보고 엄마를 특별하게 대해요. 민지가 주장했다. 서연이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영은 한숨을 쉬었다. 복잡한 일이야, 민지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왔어. 그리고 그는 내 상사야.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사랑은 그런 것들을 초월하잖아요. 지영은 웃었다. 너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니? 너무 낭만적이구나. 하지만 그날 밤 지영은 민지의 말을 생각했다. 준호는 확실히 매력적이고 친절했다. 그리고 그들은 공통점이 많았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많은 장벽이 있었다. 그는 재벌 총수였고 그녀는 평범한 회계사였다. 그는 그녀의 상사였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너무 복잡해. 그녀는 중얼거렸다. 한편 서연은 집에 돌아와 아버지와 그들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들이 방문한 새 가정과 그들의 접근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준호는 감명을 받았다. 너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서연아. 내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모두 민지 덕분이에요. 그녀 없이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그 가족들을 알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특별한 아이야.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 모두 그래. 서연은 아버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아빠 김 여사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윤호는 놀랐다. 무슨 뜻이니? 서연은 웃었다. 아빠, 저는 아빠가 그녀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요. 아빠는 그녀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눈이 빛나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티가 많이 나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 정말 그녀를 좋아하는 거예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영 씨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야. 그녀는 강하고 지적이고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어.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 나는 그녀의 상사야. 그리고 우리는 매우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어.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어요. 엄마도 아빠가 행복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서연아. 하지만 이건 쉽지 않아. 지영 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제가 민지에게 물어볼게요. 준호는 놀라서 웃었다. 안 돼, 그러지 마. 이건 어른들의 일이야. 서연은 장난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알겠어요, 아빠. 하지만 아빠가 행동하지 않으면 제가 나설지도 몰라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미소를 지었다. 그의 딸은 때로는 너무 영리했다. 그날 밤 두 가족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서연과 민지는 그들의 프로젝트와 도울 수 있는 더 많은 가정들에 대해 생각했다. 지영과 준호는 서로에 대한 감정과 그들 앞에 놓인 장애물에 대해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 모두 한 가지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으며 때로는
그것이 가장 좋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 한 달 전만 해도 그들은 서로를 몰랐다. 이제 그들의 삶은 영원히 연결되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어느새 12월 초가 되었다. 서울은 첫 눈으로 뒤덮였고 거리 곳곳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빛났다. 서연과 민지의 따뜻한 마음, 따뜻한 겨울 프로젝트는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다. 그들은 이미 9가정을 도왔고 마지막 한 가정만 남아있었다. 토요일 아침 서연은 민지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그녀는 흥분되어 보였다. 민지야, 내일 유나의 패션 촬영이야. 서연이 들어오자마자 말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 아빠 회사의 마케팅팀이 도와줬어. 진짜 스튜디오, 전문 사진사, 모든 게 준비됐어.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유나는 정말 흥분하고 있어. 그녀는 다른 모든 얘기를 안 해.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여기 촬영 계획이야. 우리는 유나뿐만 아니라 다른 4명의 아이들도 초대했어. 모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들이야. 그들 모두 촬영 후 옷을 가져갈 수 있어. 민지는 서류를 살펴보았다. 그것은 매우 전문적으로 보였다. 실제 패션 잡지의 촬영 계획과 같았다. 와, 너 정말 모든 걸 생각했구나. 민지가 감탄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난 그냥 자원을 활용한 거야. 아빠의 회사 덕분에 가능했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건 네 아이디어였어. 네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그때 지영이 부엌에서 나왔다. 그녀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안녕 서연아, 지영이 인사했다. 아침 먹었니?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김 여사님. 네, 먹었어요. 오늘 어디 가세요? 주말인데 정장을 입고 계시네요. 지영은 살짝 얼굴이 빨개졌다. 아, 회사에 잠깐 들러야 해. 월요일 발표를 위한 몇 가지 서류를 확인해야 해. 민지는 눈을 굴렸다. 엄마, 사실대로 말해요. 엄마는 박 사장님과 점심을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지영은 당황했다. 민지야. 서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아빠와 데이트인가요? 지영은 한숨을 쉬었다. 데이트가 아니야. 그냥 업무 점심이야. 민지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토요일에 하는 업무 점심이요? 게다가 엄마는 어제 새 드레스를 사셨어요. 지영은 딸을 흘겨보았지만 미소를 숨길 수 없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구나. 그래, 박 사장님과 점심을 먹을 거야. 하지만 그건 단지 친목을 위한 거야. 서연은 흥분했다. 와, 아빠가 마침내 용기를 냈군요. 지영은 놀랐다. 무슨 말이니? 서연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김 여사님을 정말 존경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매우 친절한 사람이야. 하지만 이건 그냥 점심일 뿐이야. 너무 기대하지 마. 하지만 그녀의 말과 달리 지영은 긴장되어 보였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다. 엄마 예쁘세요. 민지가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고마워 민지야. 이제 가볼게. 너희 둘은 오늘 뭐 할 거니? 서연이 대답했다. 우리는 내일 패션 촬영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정을 방문할 계획이에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조심히 다녀와. 저녁에 보자. 지영이 떠난 후 두 소녀는 키득거렸다. 내 엄마와 내 아빠가 정말 데이트를 하는 거야? 서연이 물었다.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는 부정하지만 나는 그들이 서로 좋아한다고 생각해. 엄마는 항상 박 사장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를 언급할 때마다 얼굴이 빨개져.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아빠도 마찬가지야. 그는 항상 김 여사님에 대해 물어보고 그녀가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해. 난 그들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외로웠어. 그녀는 항상 나를 위해 강한 척했지만 때로는 그녀가 울고 있는 것을 들었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도 마찬가지야. 그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일에 파묻혔어. 그는 미소를 짓지만 때로는 그의 눈이 슬퍼 보여. 두 소녀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상실을 이해했고 부모님의 행복을 바랐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까? 민지가 물었다.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면 어떨까? 우리 프로젝트의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 모든 가정들을 초대하고 우리 부모님도 함께 할 수 있게. 민지의 눈이 밝아졌다.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집에서 할 수 있어. 모든 가정을 초대하고 선물을 나누고 함께 식사할 수 있어. 그들은 파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초대할 사람들의 목록, 메뉴, 장식, 그리고 활동들. 그들은 모든 것을 자세히 계획했다. 계획을 마친 후 그들은 마지막 가정을 방문하기 위해 준비했다. 이번 가정은 서연이 학교의 자원봉사 동아리를 통해 알게 된 가정이었다. 한부모 가정으로 어머니가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어머니는 암 치료 중이었고 의료비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들은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깔끔했다. 여기야, 서연이 말했다. 이정숙 씨의 가족이야. 그녀는 두 아이가 있어. 현우는 9살이고 미나는 7살이야. 민지는 긴장했다. 어떤 접근 방식을 사용할 거야? 이번에는 무슨 역할을 맡을 거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는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할 거야. 이정숙 씨는 내가 자원봉사 동아리에서 만난 사람이야. 그녀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정직하게 접근할 거야. 민지는 놀랐다. 정말 그녀가 우리의 도움을 받아들일까?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이정숙 씨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야.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 하지만 그녀는 자존심이 강해. 그래서 우리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할 거야. 그들은 문을 두드렸다. 창백한 얼굴의 여성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없었고 스카프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한감 치료의 부작용이었다. 안녕하세요, 서연 양, 그녀가 말했다. 들어오세요. 그들은 작은 거실로 들어갔다. 두 아이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방문객들을 보고 수줍게 인사했다. 이쪽은 제 친구 민지예요. 서연이 소개했다. 저희가 함께 일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따뜻한 마음, 따뜻한 겨울이요.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억해요. 앉으세요. 그들은 소파에 앉았다. 서연은 그들의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녀는 정직했고 그들이 어떻게 다른 가정들을 도왔는지 설명했다. 저희는 각 가정의 필요에 맞게 도움을 제공하려고 해요. 서연이 말했다. 그리고 저희는 단순히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고 싶어요. 이정숙은 주에 깊게 들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도우려고 하는 거니?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저희가 알기로 의료비가 가장 큰 부담이라고 들었어요. 제 아버지의 회사에는 의료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이 프로그램을 지역사회로 확대하려고 해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요. 이정숙 씨와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이정숙은 의심스러워 보였다. 그게 무슨 의미지? 서연은 설명을 계속했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비의 대부분을 커버해요. 그리고 또한 정기적인 가정 방문 간호 서비스도 포함돼요. 이정숙 씨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요. 이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나를 도우려는 거니? 내 민지가 앞으로 나섰다. 왜냐하면 이정숙 씨는 도움이 필요하고 저희는 도울 수 있으니까요. 그게 이웃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건 자선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는 거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 저희에게는 이정숙 씨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피드백을 주실 수 있어요. 이정숙 씨는 첫 번째 참가자가 될 거예요. 이정숙은 미소를 지었다. 영리하구나. 내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하는 거지? 서연은 부드럽게 웃었다. 조금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저희는 정말 이정숙 씨의 피드백이 필요해요.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면 더 많은 가정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이정숙은 눈물을 닦았다. 이타선 오다. 고마워, 서연아. 그리고 민지야. 너희 두 명의 어린 소녀가 이런 일을 하다니 놀라워. 서연은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여기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파티를 열어요. 저희 프로젝트에 모든 가정을 초대할 거예요. 이정숙 씨와 아이들도 와주셨으면 해요. 이정숙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고마워. 파티에 꼭 갈게. 그들이 떠나기 전에 이정숙의 아이들이 다가왔다세요. 언니, 크리스마스 파티에 산타 할아버지도 올 거예요? 어린 미나가 물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산타 할아버지가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을 가져올 거야. 아이들은 기뻐했다.
그들은 서연과 민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엄마에게 파티에 대해 흥분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밖으로 나오자 민지가 물었다. 정말로 산타를 준비할 거야? 서연은 윙크했다. Why? 물론이지. 아빠가 산타 역할을 맡아줄 거야. 그는 작년에도 자선 행사에서 산타를 했어. 그들은 근처 카페로 향했다. 따뜻한 음료를 주문하고 테이블에 앉았다. 이제 우리 프로젝트의 모든 가정을 방문했네. 민지가 말했다. 정말 믿을 수 없어. 우리가 그들 모두를 도울 수 있다니.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크리스마스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이 가정들과 연락을 유지할 거야. 그리고 어쩌면 내년에는 더 많은 가정을 도울 수 있을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난 정말 행운아야. 네가 내 친구가 되어주어서. 서연은 손을 뻗어 민지의 손을 잡았다. 아니, 내가 행운아야. 네가 아니었다면 난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거야. 난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네가 나에게 방법을 보여줬어. 그들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내일 유나의 패션 촬영이 기대돼. 민지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말 재미있을 거야. 그리고 그 후에는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를 시작해야 해. 우리는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어. 민지는 생각에 잠겼다.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들이 정말 서로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난 확신해. 아빠는 항상 김 여사님에 대해 이야기해. 그리고 지금 그들은 데이트 중이잖아. 민지는 웃었다. 엄마는 그것을 업무 점심이라고 부르지만 나도 그게 데이트라고 생각해. 그들이 함께 있으면 좋겠어. 그들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난 오랫동안 아빠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네 엄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그녀는 강하고 지적이고 친절해.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내 아빠도 마찬가지야. 그는 매우 겸손하고 다정해. 부자들은 모두 거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빠는 전혀 그렇지 않아. 서연은 웃었다. 그래, 아빠는 항상 성공이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가르쳤어. 그리고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모님에 대해, 그들의 프로젝트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고 거리는 점점 더 하얗게 변했다. 한편 지영과 준호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약간 어색했지만 곧 편안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가 말했다. 주말에 시간을 내주셔서. 지영은 미소를 지었다. 저도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준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네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그래요. 그들은 저에게 영감을 줘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준호는 동의했다. 서연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더 진지해졌어요.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지만 민지를 만난 후 그녀는 정말 목적을 찾은 것 같아요. 지영은 생각에 잠겼다. 민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항상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지만 때로는 외로워 보였어요. 그제 그녀는 서연이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여요. 준호는 지영의 눈을 바라보았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함께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지영은 미소를 지었다. 네, 그들은 우리보다 더 현명한 것 같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아이들에 대해, 일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더 편안해졌다. 점심이 끝날 무렵 준호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네, 누타무리에츠레. 지영씨,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희 집에서 파티를 열 계획이에요. 서연이와 민지가 함께 일한 모든 가정들을 초대할 거예요. 지영씨와 민지도 물론 초대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영씨가 제 파트너로 파티에 참석해 주셨으면 해요.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호스트로서요. 지영은 놀랐다. 무슨 의미인가요? 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계속했다. 제가 지영씨를 정말 좋아해요. 우리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는 지영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저는 지영씨가 아름답고 지적이고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지영 씨와 데이트하고 싶어요. 공식적으로요. 지영은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준호가 그녀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다. 준호 씨, 그녀가 시작했다.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는 매우 다른 세계에서 왔어요. 그리고 당신은 제 상사예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점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당신이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보고 관계가 아니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세계에서 왔다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둘 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준호는 매력적이고 친절하고 지적이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그녀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이건 큰 변화예요. 준호는 이해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알아주셨으면 해요. 제가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지영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준호 씨. 크리스마스 파티에 대해 저는 당신과 함께 호스트가 되는 것을 좋아할 것 같아요.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그럼 그건 데이트가 아니라 우정의 제스처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지영은 웃었다. 아니요, 그건 첫 데이트로 생각할게요. 우리 천천히 알아가 보는 거죠. 준호는 기쁨으로 빛났다. 감사합니다, 지영 씨. 당신은 날 정말 행복하게 해요. 그들은 레스토랑을 나와 함께 걸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로맨틱한 겨울 풍경으로 변해 있었다. 지영 씨, 준호가 말했다. 제가 당신을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지영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준호 씨. 그럼 민지에게 놀라움을 줄 수 있겠네요. 그들은 함께 지영의 아파트로 향했다. 눈 내리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마침내 도착했다. 서연의 아파트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다. 화려한 장식들,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 반짝이는 조명들이 모든 곳에 있었다. 서연과 민지는 아침부터 파티 준비를 하고 있었다. 테이블이 잘 세팅된 것 같아? 서연이 물었다. 그녀는 20인용 긴 식탁을 확인하고 있었다. 각 자리에는 우아한 접시와 수저, 그리고 작은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해. 모든 사람들이 감동할 거야. 그들은 지난 몇 주 동안 열심히 준비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 따뜻한 겨울 프로젝트에 모든 가정들이 초대되었다. 유나와 그녀의 가족, 민수와 그의 가족, 지훈과 그의 부모님, 수진이네, 준호와 그의 할머니, 그리고 이정숙과 그녀의 아이들, 총 10가정 약 30명의 사람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서연의 아버지는 부엌에서 요리사들을 감독하고 있었다. 그는 산타 모자를 쓰고 있었고 나중에 산타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 준비됐니? 준호가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거의 다 됐어요, 아빠. 민지와 제가 마지막 장식을 달고 있어요. 준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손님들이 곧 도착할 거야. 김 여사님도 곧 여기 올 거야. 그녀가 호스트로서 나를 도와줄 거야. 민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엄마가 오늘 파티의 호스트가 될 거예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가 함께 이 파티를 주최하기로 했어. 서연과 민지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계획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 아빠, 엄마와 어떻게 됐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부드럽게 웃었다. 우리는 서로를 더 알아가고 있어. 그녀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야. 민지는 기뻐했다. 엄마도 박 사장님을 정말 좋아해요. 그녀는 말하지 않지만 저는 알아요.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그녀가 뭐라고 했니? 민지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비밀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항상 박 사장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박 사장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얼굴이 빨개져요. 준호는 웃었다. 고마워, 민지야. 그건 좋은 소식이구나. 초인종이 울렸다. 첫 번째 손님들이 도착했다. 그것은 유나와 그녀의 가족이었다. 유나는 지난주에 있었던 패션 촬영에서 받은 새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고 행복해 보였다. 어서 와, 유나야. 서연이 인사했다. 내 옷이 정말 예뻐.
유나는 빛났다. 고마워, 서연 언니. 저는 그 촬영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사진사 아저씨가 제가 정말 재능이 있다고 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건 사실이야. 네가 받은 사진들 보았어? 정말 프로페셔널해 보여. 유나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패션 촬영은 큰 성공이었다. 모든 아이들이 전문 사진색의 사진을 찍혔고 고품질의 사진과 함께 그들이 입었던 모든 옷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진정한 경험이었다. 다른 가족들도 차례로 도착했다. 민수의 가족은 이제 식품 배달 프로그램 덕분에 더 건강해 보였다. 지우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더 자신감 있게 행동했다. 수진이의 동생은 새로운 의료 장비 덕분에 더 활동적이었다. 준호와 그의 할머니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그들의 아파트는 이제 에너지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정숙과 그녀의 아이들이 도착했다. 이정숙은 여전히 항암 치료 중이었지만 그녀는 더 강해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의료비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녀의 아이들은 행복해 보였다. 모든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지영이 마지막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우아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세련되게 올려져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준호는 문으로 가서 그녀를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지영씨.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지영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준호씨. 그들은 함께 거실로 들어갔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그들은 완벽한 커플처럼 보였다.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오늘 저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파티는 우리 아이들 서연과 민지가 시작한 따뜻한 마음, 따뜻한 겨울 프로젝트를 축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 모두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지영이 이어 말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순한 자선이 아닌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고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서연과 민지는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진정한 변화를 가져왔다. 파티가 시작되었다. 음식은 풍성했고 음악은 즐거웠다. 아이들은 춤을 추고 어른들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큰 가족 모임 같았다. 저녁 식사 중에 준호가 다시 일어섰다.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주세요. 저는 제 딸 서연과 민지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두 소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선행은 단순히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다음에 그들은 또한 우리에게 서로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서연과 민지는 완전히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그들은 공통된 목표를 위해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모두가 다시 박수를 쳤다. 서연과 민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기뻐 보였다. 식사가 끝난 후 준호는 산타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그는 큰 가방을 들고 돌아왔다. 호호호, 그가 웃었다. 착한 아이들이 있나요? 아이들은 흥분했다. 그들은 산타 주위에 모였다. 준호는 각 아이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그것들은 그들의 나이와 관심사에 맞는 개인화된 선물이었다. 유나는 전문적인 그림 도구를 받았다. 패션 촬영 중에 그녀가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수는 과학 키트를 받았다. 지우는 그의 학습 스타일에 맞는 특별한 교육 게임을 받았다.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흥미와 필요에 맞는 선물을 받았다. 산타가 떠난 후 사실은 준호가 다시 정장으로 갈아입은 후 파티는 계속되었다. 서연은 피아노 앞에 앉아 크리스마스 캐럴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불렀다. 민지는 옆에서 어머니와 준호를 지켜보았다. 그들은 서로 가까이 서 있었고 때때로 손을 잡기도 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그들은 좋은 커플이야, 그렇지? 서연이 민지에게 속삭였다. 잠시 연주를 멈추고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들은 정말 잘 어울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본 지 오래됐어. 서연은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는 동안 그녀는 지난 몇 달을 생각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녀는 민지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이 모든 가족들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모두 그녀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밤이 깊어가고 아이들은 피곤해지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하나씩 떠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서연과 민지에게 따뜻하게 감사를 표했다. 마지막 가족이 떠난 후 서연, 민지, 지영 그리고 준호는 거실에 남았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오늘 정말 멋진 밤이었어요. 지영이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건 모두 우리 아이들 덕분이에요. 서연과 민지는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동체를 만들고 다리를 놓고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가정을 도울 수 있을까요? 민지가 물었다. 서연은 흥분했다. 물론이지. 우리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어쩌면 우리 학교들에서 더 많은 아이들을 모집할 수도 있어.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주렴. 회사의 자원을 더 활용할 수 있을 거야. 지영도 제안했다. 나도 도울 수 있어. 어쩌면 다른 회사들도 참여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들은 계속해서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느새 자정이 되었고 크리스마스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준호가 말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가 대답했다. 준호는 소파 아래에서 작은 선물 상자들을 꺼냈다. 이건 우리 특별한 가족을 위한 작은 선물이에요. 그는 먼저 서연에게 상자를 건넸다. 그녀는 열어보았고 안에는 아름다운 실버 팔찌가 있었다. 팔찌에는 따뜻한 마음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다음으로 그는 민지에게 상자를 주었다. 그녀의 것도 비슷한 팔찌였지만 그녀의 것에는 따뜻한 겨울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이건 너희 둘이 함께 시작한 프로젝트를 기념하는 거야. 준호가 설명했다. 너희 둘은 함께 놀라운 일을 했어. 소녀들은 기뻐했다. 그들은 즉시 팔찌를 착용했다. 마지막으로 준호는 지영에게 상자를 건넸다. 그녀가 열어보자. 안에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었다. 목걸이에는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지영씨,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의 축복이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딸 덕분에 저와 서연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제 마음의 작은 표현입니다. 지영은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였다. 너무 아름다워요, 준호씨. 감사합니다. 준호는 그녀에게 다가가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을 도왔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잠시 동안 세상은 그들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서연과 민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계획은 성공했다. 그들의 부모님은 서로를 찾았고 그들은 이제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시간이 늦었네. 지영이 말했다.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웃버릇다. 우리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돌아가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 집은 넓어요. 당신과 민지는 여기서 밤을 보내는 게 어떨까요? 지영은 망설였다. 진짜 그래도 될까요? 폐가 되지 않을까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전혀요. 사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거예요. 서연이 흥분해서 말했다. 네, 민지는 내 방에서 잘 수 있어요.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민지는 기뻐했다. 정말요? 그럼 마치 잠옷 파티같이 될 거야. 지영은 웃었다. 알겠어요. 하룻밤 정도는 괜찮겠네요. 소녀들은 기뻐하며 서연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이미 무슨 영화를 볼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계획하고 있었다. 지영과 준호는 거실에 남았다. 준호는 불을 조금 낮추고 조용한 음악을 틀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함께 있다니 믿을 수 없네요. 준호가 말했다. 한 달 전, 우리는 서로를 몰랐어요. 지영은 미소를 지었다. 인생은 참 이상하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받게 되니까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영 씨는 저와 서연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당신이 우리 삶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것이 더 밝아졌어요. 지영은 감동받아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준호 씨. 당신과 서연은 저와 민지에게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가져왔어요. 준호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영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곳에서 진심과 사랑을 볼 수 있었다. 네, 함께 만들어가요.
준호는 부드럽게 그녀를 안았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 아래 서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위층에서는 서연과 민지가 침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가 해냈어. 서연이 속삭였다. 그들이 정말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민지는 기뻐했다. 그랬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이건 모두 우리가 코트를 돌려준 덕분이야.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이상하지 않아? 내가 그 코트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 않았을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가 그 코트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서로를 알지 못했을 거야. 그들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운명의 이상한 길에 대해 생각하며. 네가 내 가장 친한 친구라는 거 알아? 서연이 갑자기 말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너도 내 가장 친한 친구야, 서연아. 언제나. 그 서연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렇지?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하지만 내 생각에는 우리가 곧 자매가 될 것 같아. 서연은 웃었다. 그거 좋을 것 같아. 항상 자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래에 대한 계획, 그들의 프로젝트, 그리고 그들이 함께할 모든 모험에 대해.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고 서울은 하얀 담요로 덮였다. 아래층에서 지영과 준호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그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위안과 이해를 찾았다. 그날 밤 네 사람은 각자 다른 꿈을 꾸었지만 모두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가족이 될 것이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사랑으로 연결된.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한 소녀가 다른 소녀의 잃어버린 코트를 발견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때로는 가장 작은 행동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잃어버린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을 찾게 해준다. 서울의 겨울 하늘 아래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핌데이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민지와 서연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감동 이야기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왼쪽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창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